서구화되어가는 식습관으로 인해서 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기사들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장안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전형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교수님한테 여쭤볼게. 결국 그러니까 그 300식품에 관련된 건데요. 네.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주의하는 식품인 거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네. 300식품이라는 건 뭘? 설탕, 뭐죠? 소금, 밀가루. 흰 밀가루. 그러니까 흔하게 이제 자주 먹는 식품들인데 흰색을 띠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죠. 네. 근데 그 왜 하얀 전쟁이라는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식탁의 하얀 전쟁이다 그러면. 이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요. 이 310분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이 설탕의 과다한 섭취가 이제 건강을 위협한다고 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의 이제 기준은 하루에 설탕을 어른은 50g, 그리고 어린이는 이제 35g 미만을 먹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평균 섭취량이 2013년 72.1g이었어요. 그러니까 권고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그중에 가공식품을 통한 이 당의 섭취량이 44.7%였거든요. 그러면 WHO보다 한 2배 이상 뛴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2007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네. 가공식품의 이제 사용량, 그러니까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네. 그 연령별로 또 분류를 해보면 10대가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300 어렸을 식품 때부터 섭취량이? 설탕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소금은 우리나라에서도 5g 미만을 하루에 먹어라라고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국민의 이제 평균 그 소금의 섭취량이 11.2g이니까 권장하는 양보다 2배나 많은 양을 먹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싱겁게 먹으라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밀가루의 사용량도 되게 많아졌어요. 네. 또 우리가 쌀의 소비량이 적어졌다고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2014년 그 식품 수급표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에 1년 동안 밀가루를 32kg이나 먹는다고 해요. 32kg요? 네. 많이 그래서 하루에 먹네요. 우리가 섭취하는 그 열량의 약 10%를 밀가루를 통한 식품을 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그것도 연령별로 비교를 해봤더니 네. 20, 30대가 가장 많이 이제 밀가루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교수님 그 설탕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50g, 그죠? 네네. 그리고 또 가공식품에서 약 40g 이상 먹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WHO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네. 어른들은 50g을 먹어라, 어린이는 35g 미만을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균 그 2013년 섭취량이 72.1g이라는 거예요. 가공식품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가공식품은 보통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하기 쉬운 빵이나 과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 햄버거 그런 것도 그건 아닌가요? 햄버거는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식품이고. 보는 거죠. 근데 밀가루를 사용했죠. 어쨌든 햄버거도. 그래서 밀가루의 그 섭취량이 많아졌다는 거에 햄버거도 하나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 어떤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빵 과자가 빵, 되게 과자? 있겠죠. 쉽게 생각을 하면은요. 그런 걸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군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또 달달한 그 음식을 원하기 때문에 외식을 많이 하다 보면은 예. 맛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에는 설탕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요. 소금은 음식이 어떤 게 많이 들어있어요? 나트륨 소비량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게 연령별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중년을 넘어선 그 노년층들이 일상식 한식을 즐기는 이제 문화예요. 그러니까 네. 젊은 층들은 서구화되어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오히려 소금의 섭취량이 많다는 건데 어느 분이 많다? 나이 드신 분들? 그렇죠. 우리나라 국이- 음식이 좀 짠가요? 그렇죠. 우리가 간이 많이 된 국이나 찌개를 즐기는 이제 식당 문화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건더기만 이제 많이 먹어라라고 또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연령대별로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음식을 많이 먹는 거 같고 네, 군것질을 많이 하니까, 하니까. 10대들은 아무래도 설탕의 그 섭취량이 나이 특히 드신 많은 분들은 거고요. 이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뭐 네, 그런 현상이 그리고 나타나는 거. 밀가루는 또 이제 외식을 많이 하는 20, 30대가 20, 즐기는 30대. 거고요. 밀가루는 요새 빵들 많이 먹으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네. 뭐 빵, 설탕, 뭐 밀가루를 통해서 그 가공식품들을 대량 생산하는 식품회사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또 이제 최근에
최근의 이제 추세인데 뭐 건강 토크 프로에서 정보를 많이 주니까 네. 건강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또 그 쿡방의 어떤 열풍으로 자극적이고 맛있어 보이고 뭐 달달하고 짠 음식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충동, 유혹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자, 교수님께서 해서 지금 신경 써야 합니다. 삼백식품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WHO 기준보다 많이 먹고 있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뭐 나빠요? 먹으면 왜 나쁩니까? 그렇죠. 나쁘지 않으면 먹으라고 하겠죠. 네.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흰색을 띠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정제를 많이 해서 좋은 영양 성분들, 뭐 섬유소라던가 단백질, 비타민, 뭐 무기질들은 많이 깎여져 나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돼. 네, 그러면 그런 거예요? 탄수화물 유주의 식품인데 이런 탄수화물을 이제 과다하게 이제 먹게 되면은 내 몸에서 필요 이상의 많은 인슐린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인슐린은 적당할 때는 탄수화물 대사시키는 좋은 작용도 하지만 이게 이제 과다하게 나오게 되면은 내 몸 안에 잉여에 남은 탄수화물들을 지방으로 전환시키면서 비만을 유발하게 되는 거고 이 또 비만은 너무 많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뭐 위염 등의 그 위 질환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고혈압이나 뭐 신장병 등을 그 유발시키는 그런 큰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이제 삼백식품을 제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WHO 기준대로만 먹으면 좀 괜찮은데 그죠? 그렇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소 권장량을 이제 권고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삼백식품을 과다 섭취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네.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질병들이 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의 대부분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이제 삼백식품이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비만이나 당뇨나 이제 고혈압에 한번 걸리게 되면 이 질병들이 쉽게 치료가 안 되니까 우리가 만성 질환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려면 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죠. 근데 예방하기 위해서는 삼백식품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쉽고 바람직한 이제 방법이라는 당뇨, 거예요. 고혈압, 비만. 네네. 얘기만 들어도 참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그죠? 그렇죠. 잘 치료가 안 되는 질병들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러나 말이죠. 삼백식품을 잘 그 기준량에 입각해서 잘 먹으면은 몸에는 그 좋은 효과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좋은 효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소금이나 뭐 설탕, 밀가루가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글쎄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밀가루 없어도 살지 않나요? 쌀 먹으면 되니까. 쌀 먹으면 되는데 쌀 이외에 뭐 아침 대용식도 필요한 거고 또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빵 과자를 안 먹고 살 수는 없고 우리가 뭐 그렇죠. 어디도 회식 문화 뭐 이런 데 가면은 네. 그 빵 같은 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식문화가 일단 변했어요. 네. 변했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 줄 수밖에 없는 건데 또 설탕도 먹게 되면은 피로도 해소시켜주고 그렇죠. 내 예. 순간적으로라도 행복 호르몬 같은 게 분비되면서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간이 안 맞는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것은 사실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금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내 몸에 정상 어떤 삼투압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소금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과다하게 섭취가 되었을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이제 섭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WHO 기준에 따르면 소금은 5g이라 그랬죠. 네, 5g 이하를 먹으라고 2g 권장하고 이하. 있죠. 설탕은 50g 성인은 그죠? 네네. 밀가루는 밀가루는 이제 기준이 없나요? 없이 적정량을 먹으라는 건데 네. 너무 많은 양을 우리가 하루 섭취 열량에서 밀가루로 공급받다 보면은 이게 흰색에 이제 도정을 많이 한 그 탄수화물 식품이에요. 그럼 내가 보조 대사 촉매로서 다른 영양소들을 뺏게 돼요. 그러면은 내 몸에 작용을 잘 해줘야 되는 그 대사의 방해를 받게 되기 밀가루는 하여튼 때문에 좀 적게 먹는 게 좋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호밀이라던가 통밀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도정을 많이 식빵 하는 그런 거. 네. 그런 건 상관없습니까? 네, 흰색의 그 밀가루는 도정을 많이 해서 좋은 성분들이 깎여져 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 되는 그렇다면 거예요. 교수님 그 삼백식품 이런 것을 근데 좀 워낙 많이 마트 가도 있고 어디 가도 지나가다 보면 다 있잖아요. 그죠? 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을. 네.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빵이나 과자를 군것질로 먹는 것은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대용식으로 뭐 호밀빵을 먹거나 통밀빵을 네.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또는 내 생활의 편리성을 네. 위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밀가루에 그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좀 약하신 분들은 그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과민성 장질환을 불러일으키면서 설사 같은 거를 유발할 수 있어서 아, 그래요? 네네 다른 그 식품으로 그 대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설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뭐 외식에서 달달한 음식을 좀 줄이는 방법, 내가 덜 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음식을 만들 때 이제 그 주부님들께서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단 과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류를 젤 때, 고기를 재울 때 키위라던가 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반찬을 만들 때 네. 단 그 채소들, 뭐 양파를 오래 끓이게 되면은 단맛이 나기 때문에 설탕을 네. 줄일 수 있고 또 무의 단맛 같은 거를 활용하게 되면은 네. 어릴 때부터 단맛에 중독되는 그런 나쁜 식습관을 고쳐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네. 또 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냉면을 먹을 때 소금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식초를 첨가하게 되면은 그러죠. 간이 하나도 안 맞다, 싱겁다 이런 느낌이 들질 않죠. 적절하게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식초 등의 좋은 향신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소금 섭취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집에서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 그죠? 그렇죠. 집에서 잘 이렇게 주부들이 보통 이제 외식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달달하고 간이 맞는 음식을 원하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어쩔 수 없이 설탕이나 소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들이 바쁘니까요, 워낙 그죠? 사 먹을 일상생활이 수밖에 바쁘잖아요. 없죠. 바쁘니까 그래서 맨날 이제 사 먹을 수밖에 없고 그 주문해서 외식 먹을 문화의 수밖에. 어떤 예. 식습관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고 또 그 레스토랑이나 음식점을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도 건강 식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정부에서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정부에서 오랫동안 그 저염 정책 사업들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금 섭취량이 사실 좀 줄었고요. 작년부터는 또 이 설탕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당 정책 사업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요, 정부에서도요. 네, 식품회사들이 정부의 정책을 많이 따라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건강한 그 문화, 식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안대학의 전영주 교수였습니다.